자, 이제 delete front라는 함수 작성에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먼저 논리 구조를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논리 구조 만드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노드가 아까 인서트에서는 노드가 0개인데 1개로 넘어가는 경우를 특별히 별도의 경우로 빼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삭제할 경우를 특별한 경우로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노드가 없어질 때는 인서트 프론트임에도 불구하고 리어까지도 같이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노드 한 개인 경우 하고 그렇지 않은 노드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나눠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 전체를 묶어서 또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인서트에서는 풀 체크를 안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풀이 엠프티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엠프티인 경우 엠프티가 yes인 경우, 엠프티가 no인 경우를 또 대분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상단에서 엠프티냐 하고 물어봐 가지고 엠프티일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고 뭐 오류 메시지를 내보낸다든가 하고 처리한 다음에 바로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엠프티가 아닌 경우만 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if 노드가 한 개인 경우 어떻게 처리, else인 경우 어떻게 처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논리 구조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삭제될 노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자, 이렇게 가리키고 요거는 널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포인터가 프론트, 리어가 있고 프론트는 맨 앞 노드, 리어는 맨 뒷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환해야 될 것은 요것이죠. 요거라는 것은 뭘 반환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반환은 이 부분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프론트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 있죠? 이 노드를 또 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프론트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노드를 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프론트가 지금 현재의 프론트, 즉 쟤를 부르려면 DQ 화살표 프론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DQ 화살표 프론트를 내가 프리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DQ 화살표 프론트라는 이 포인터 값, 이 주소 값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영역에 이 맨 뒤에 있는 r링크, 이 값을 통해서만 다음 노드를 볼 수 있는데 이 r링크라는 부분이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값을 먼저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리키도록 옮겨준 다음에 이거를 프리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론트를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프리시킬 이 노드의 포인터를 어딘가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올드 포인터를 보관해 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노드 포인터로서 올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프론트 값을 일단 보관해 놔야 되죠. 보관해 놓은 다음에 프론트를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프론트를 다음 노드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기니까 그냥 불러만 볼게요. DQ 화살표 프론트 이퀄 DQ 화살표 프론트 화살표 r링크. r링크가 바로 요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노드를. 그래서 DQ 화살표 프론트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이건데 이 노드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갖게끔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따로 받아뒀다가 나중에 이 문장 말고
이 문장 말고 이 문장을 이용해서 다 쓴 노드를 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리를 시키면 이 부분도 같이 날아가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리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 타입의 변수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 타입의 변수에는 뭘 둬요? 올드의 이름이 뭐죠? 데이터죠. 예, 올드의 데이터를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랬다가 프리를 시킨 다음에 프리 시켰다라는 건 얘는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이 부분을 보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아이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프론트는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현재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는 프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가 다음 노드로 진행하기 전에 현재 노드 포인터, 즉 현재의 프론트 값을 다른 포인터에다가 보관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 보관된 포인터는 프리 시켜야 된다. 그런데 프리 시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부분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부분은 별도 변수에 보관해 놔야 반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관해 놨던 포인터로 프리, 보관해 놨던 데이터로 리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 정리를 끝내고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예, 코드에서 보면 if 이렇게 해서 empty인 경우에 예외 처리를 했죠. 그럼 empty인 경우에는 리턴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else라는 이 파트는 따로 묶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논리 구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확실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else 부르는 묶어도 되고 묶지 않아도 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if에서 if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반환되기 때문에 밑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음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 하나의 노드를 삭제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했는데 먼저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개를 저장해 놔야 된다 그랬죠. 프리시킬 포인터를 저장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 노드의 데이터부를 따로 저장해 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리 시켰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아이템을 이용해서 반환했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 마지막 노드, 그러니까 단 하나의 노드를 삭제했을 경우에는 빈 데크가 됐다는 표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링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설명을 안 했네요. 저장하는 거 열심히 설명하다가. 그래서 프론트 다음 노드라는 건 오른쪽으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또 여기서 자, 기존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가리키고 이건 이걸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럼 내가 수정해야 되는 것은 밖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프론트라는 게 요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그런데 요거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링크 필드도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링크 필드는 지금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드는 프리시킬 거잖아요. 프리시키고 얘가 이제 첫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의 L링크는 널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준 겁니다. DQ의 프론트면은 이걸 가리키게 돼요. DQ의 프론트 화살표 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노드의 L링크에다가 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값은 두 개를 고쳤어요. 요거 프론트라는,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두 번째 노드의 L링크, 이렇게 두 개의 링크 값을 수정해서
이 첫 번째 노드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킨 다음에 프리시켰어요. 되었죠? 분리시킨 다음에 프리시키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고 몇 줄 안 되는 소스이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 분류 잘 나누시고 또 어떤 포지션은 내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 적절하게 변수 선언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또 이런 순서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예를 들면 이런 풀이 같은 걸 맨 밑에다 놓지 않고 뭐 여기 중간에다가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군데다가 써야 되는 경우 또 뒤에서 프론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주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스를 잘 눈으로 보시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지면에다 정리한 다음에 타이핑해서 코딩해 보세요. 다음 함수 봅시다. 다음 함수는 처음부터 열어놨어요. 어, 이미 보게 된 것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 본 다음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리트 리어예요. 그러면 순서나 고려해야 될 전체적인 로직은 앞에 거랑 똑같겠죠. 먼저 empty인 경우 예외 처리를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예외 상황이면 반환했어요. 역시 이 else분은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을 나눴습니다. 그럼 empty가 아닌 경우에 다시 두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죠. 유일한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있을 때 맨 뒤에 있는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려할 점 똑같죠. 프리를 시켜야 프론트를 리어를 앞으로 한 칸 보내야 된다. 현재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또 프리를 시켜야 된다. 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프리 시킬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분은 또 반환할 때 써야 된다. 이 세 단계가 맞물리면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되었죠.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프리될 노드의 데이터부를 저장해둘 변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올드에다가 리어 포인터를 저장해 놓고 그리고 아이템에다가 올드의 데이터부를 저장해 놔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두 가지 레벨로 노드와 노드 안의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레벨로 저장을 해뒀고요. 저장해 둔 것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노드 포인터를 프리시키고 데이터 저장해 둔 거를 반환하고 중간에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이제 리어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맨 마지막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널일 거고 요거는 요걸 가리킬 거고 이건 이쪽을 가리키고 이건 널일 수도 있고 앞에 걸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노드죠. 이 노드를 리어가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리어는 이제 뭘 가리켜야 돼요? 얘를 가리켜야 되죠? 기존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 값을 리어 쪽으로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리어 이퀄, 리어에다가 뭘 넣어요? 이 필드 값을 복사해 넣어요. 그러면 리어가 이걸 가리키게 되죠. 봅시다. DQ의 리어 화살표 L링크라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넣어서 리어가 이제 요걸 안 가리키고 이거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쳐야 될 게 이 링크 필드를 고쳐야 된다고 했죠. 이 링크 필드는 기존에는 자기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 노드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널을 넣는 것은 리어를 이동시킨 다음에
그 리어가 가리키는 노드의 알링크를 널로 만드는 것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리어의 알링크에다가 널을 넣었습니다. 요것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코딩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 이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새로 짠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이럴 때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간단하고 몇 줄 안 돼 보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틀게 되면은 못 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과 구현하는 방법, 순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잘 숙지를 해서 나 혼자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크하는 것도 데크니까 양쪽 면을 다 피크할 수 있다고 했죠. 피크 프론트가 있으면 피크 리어가 있을 거예요. 먼저 피크 프론트만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맨 앞노드의 데이터부를 엘리먼트 타입을 반환하라고 하니까 맨 앞노드의 데이터부를 반환하고, 단 여기에서는 이 데크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피크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또 그걸 물어보겠죠. 콘스트를 넣어서 데크를 혹시라도 이 함수 안에서 수정하지 않도록 보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다가 콘스트를 넣습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별표하고 DQ하고 사이에다가 콘스트를 넣어야 이 DQ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프론트나 리어라는 그 두 개의 필드 값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라도 이 함수의 용도를 잊어버리고 프로그래머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콘스트를 넣어서 보호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피크 프론트 내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뭘 반환하면 돼요? 리턴 DQ 화살표 프론트 화살표 데이터를 반환하면 되죠. 그런데 DQ 화살표 프론트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데크 자체는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DQ 화살표 프론트까지는 있겠지만 DQ 화살표 프론트 화살표가 가능한지는 정확치 않죠. 즉, 그 프론트라는 값이 널일 수도 있잖아요. 빈 데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프론트 화살표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운됩니다. 그럼 뭘 먼저 체크해야 돼요? empty인지 체크해야 되죠. 그거를 여기에서 프론트가 널이냐 아니면 리어가 널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함수가 있잖아요. isEmpty라는 함수가 있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서 true가 나오면 그냥 반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엑시트 시켜도 되는데, 여기서는 반환을 한번 해봅시다.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엘리먼트라는 타입에 맞춰서 반환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엘리먼트 타입이 지금 캐릭터니까 뭐 캐릭터로서 사용할 수 없는 널 캐릭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0값을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empty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Q의 프론트의 데이터를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요거 열어서 보고요. 여기까지로 피크 프론트를 마쳤어요. 자, 다음은 똑같이 생겼을 피크 리어를 봅시다. 이거 어느 정도 똑같이 생겼나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고 일부만 수정해도 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죠. 먼저 empty면 return 0, empty면 return 0 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런 다음에 DQ의 프론트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DQ의 리어의 데이터를 반환해야 되죠. empty가 아닐 때는 프론트나 리어나 둘 다 밸리드한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프론트 화살표도 되고 리어 화살표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예,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리어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서브 함수로 프린트 DQ가 남았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메인 함수만 하면 돼요. 프린트 데크인데 데크를 프린트 해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프린트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프론트에서부터 리어까지 어, R링크를 쭉 따라가면서 데이터 부분을 출력해 주는 게 어, 자연스럽겠죠, 보기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DQ가 가지고 있는 프론트라는 포인터를 전진시키면서 리어까지 찾아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역시 콘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프론트 값을 변경시키면 안 되고 그냥 프론트 값을 별도의 다른 포인터 변수에다가 지역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포인터 변수에다가 받아서 대입해서 그 포인터 변수를 쭉 R링크를 따라서 전진하면서 어디까지요? 리어까지. 리어까지 전진을 하는데 리어까지 가는 것보다는 더 간편한 방법은 뭐죠? 이게 지금 이중 연결 리스트인데 이중 단순 연결 리스트잖아요. 즉 단순이라는 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어서 마지막 노드에 다다르면 R링크 값이 널이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R링크 따라가다가 그 포인터가 널이 되면 그냥 그만두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포인트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프론트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프론트를 R링크 따라서 옮기면 안 되고 프론트를 별도의 변수에 받아서 R링크 따라서 옮겨라 라는 것이죠. 열어서 봅시다. 프론트 값을 직접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포인터 변수, 이거랑 타입이 똑같은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R링크를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자신이 가진 데이터부, 이게 내용이니까요. 내용이 많을 때는 여기에 출력할 내용이 장황하게 길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냥 캐릭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 이 템프 값이 널이 아닌 동안, 즉 널이 될 때까지 while을 돌면서 계속 다음 노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요거를 프린트하고 뒤에 라인을 넘기는 거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하나 봐요. 여기서는 라인을 넘기지 않고 그냥 괄호만 닫고 끝났습니다. 프린트 DQ 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간단할수록 내가 혼자서 작성이 쉽게 되나 이 부분 눈에다 담으신 다음에 혼자 정리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인 함수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타이핑해서 실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실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리저리 다른 순서로 작성해서 실험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일단 데크 하나 생성하고 데이터 만들어서 이 만든 것은 삭제할 때 삭제한 데이터 받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이 변수를 사용했어요. 먼저 캐릭터 3개 차례대로 삽입하면서 앞쪽에 2개 삽입, 뒤에 하나 삽입.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지 아시겠죠? 이 모양도 내가 작성하는 코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프린트 데크에서 나오는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프로그래머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고 지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자신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왔군 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쭉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작성은 그냥 이대로 따라서 하시고 이렇게 작성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적어 보시고 그거를 타이핑한 다음에 수행해서 확인해 보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피크 프론트 리어 할 때는 데크의 내용에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함수 타이핑에서. 그럼 여기까지로 데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데크를 구현하고 메인 함수에서 불러보는 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Q는 이런 분야에 응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모든 서비스에 대부분 Q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말고 컴퓨터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Q가 적용되는지 봅시다. 운영체제에서 작업 큐, 이건 당연한 것이죠. 프린터에 무슨 작업을 요청했다. 또 스케줄링이라는 건 CPU에 어떤 작업을 요청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먼저 요청한 건수가 먼저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럴 때 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데크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큐도 아니고 스택도 아니고 양쪽 다 어, 삽입 삭제가 가능한 이런 것은 언제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학기 기말쯤 가면 저희가 미로 탐색 이런 것을 배워요. 그럼 미로를 탐색한다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생각으로서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로를 탐색할 때 스택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스택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길로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요. 그런데 가는 동안 내가 가는 길들을 스택에 전부 푸시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끝까지 가봤는데 이 길이 막힌 길이에요. 출구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되돌아와야 되죠. 되돌아와서 갈림길이 있는 데까지 되돌아왔으면 거기서 다른 갈림길을 선택해서 다시 길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찾아 들어갔다가 막혔으면 다시 쭉 스택을 팝해서 나왔다가 다시 스택에다 쭉 푸시하면서 다른 길로 찾아갔다가 또 나왔다가 다른 길로 찾아갔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뭘 요구하냐면 처음에서부터 이 출구로 올 때까지 내가 밟고 온 길을 표시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스택으로 사용하면 됐었지만 이걸 스택에 있는 걸 팝해가지고 길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출구에서부터 거꾸로 길이 쭉 표현이 되겠죠. 길을 표현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출구 순서대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데크를 사용해서 출구를 찾기 전까지는 이 데크의 리어 부분에 삽입 삭제만 계속해서 마치 이 데크를 스택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풀렸어요. 출구를 찾았어요.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경로는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프론트에서부터 쭉 딜리트 하면서 좌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좌표가 쭉 나오게 되겠죠? 예, 아직 배운 부분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지금의 그냥 이야기 형태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학기 때 우리가 어, 그래프 이런 부분을 지나가서 미로 탐색을 할 때 실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데크까지 마치면서 이번 주 수업도 마칠게요.